마케팅 관리 3주차 첫 번째 시간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3주차에서는 마케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환경 분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따라서 크게 두 차시에 걸쳐서 거시적인 환경 분석과 미시적인 환경 분석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거시적인 환경 분석에 관한 것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략적인 수립을 위한 환경 분석이 왜 중요한지를 다루고 거시적인 환경 분석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첫째, 전략 수립을 위한 환경 분석이 어떻게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경쟁적, 그리고 법적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거시적 환경 분석 방법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략적 수립을 위한 환경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환경 변화에 맞춰 살아왔듯이 기업도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해가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매우 당연하게 비즈니스 모델도 진화하고 마케팅도 변하게 되죠. 이러한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어렵게 이야기하면 환경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략 수립을 위한 환경 분석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적 환경 요인을 분석해서 전략 수립의 기초 단계를 제공하는 분석 기법입니다. 거시적인 환경은 기업에서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을 파악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볼 때 가장 핫 이슈인 사드 배치가 대표적인 기업 외적인 통제 불가능한 요인으로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사드 문제로 중국의 공연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타겟팅을 돌린 SM 엔터테인먼트 전략도 하나의 거시 환경 분석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마케팅 환경 분석의 중요성의 형태는 환경의 변화가 결국 소비 형태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러한 소비 형태의 변화가 시장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환경 변화에는 거시적인 환경 변화와 미시적인 환경 변화의 형태로 나뉘어지고 소비 행태는 소비자의 가치관의 변화나 라이프 스타일, 요구 변화 등의 형태가 결국 시장의 규모나 시장의 성장률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환경 요인은 조직뿐만 아니라 조직의 공급업자와 고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환경의 유형인 사회적인 환경, 경제적인 환경, 기술, 경쟁, 법적인 이러한 환경적인 형태가 결국 공급업자나 고객의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시장에 대한 환경 분석은 마케팅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중요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유형으로서 사회환경, 경제, 기술, 경쟁, 법, 환경의 형태에 따라서 환경의 탐색으로 확인된 추세는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인 환경의 형태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미디어의 소비자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주류 형태로 부상을 하고 있고 회사와 브랜드와의 진정한 경험적인 관계에 대한 기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제품의 소비 요소를 포함한 서비스 경제로의 지속적인 이전이 되고 있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중국이나 인도, 아프리카의 중요성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환경의 형태에는 모바일 마케팅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의 형태를 가지게 되고 전화나 케이블 및 인터넷 산업에 있어서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기술로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쟁 환경의 구도에서는 통상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의사결정 기능의 지속적인 아웃소싱이 이루어지고 있고 증가하고 있는 제한적인 인법에 기인한 해외 인재 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 옵션에 관한 고객 창출 콘텐츠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옵니다. 자, 법적인 환경의 형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소비자 신용 규제의 개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한 요청이나 프로모션 및 컨테스트 등과 같은 소비자 접촉 방법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분석 단계의 형태에는 거시적인 환경 분석의 형태가 있고, 이러한 거시적인 환경 분석을 통해서 기업 내부의 분석과 기업 외부 분석이 있습니다. 기업 내부 분석은 7S 분석 방법을 사용하고, 외적인 부분은 5 포커스의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런 후 SWOT의 분석의 형태로 합니다. 따라서 거시 환경으로 통제 불가능한 요인을 파악을 한 후에 기업 내 외부를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SWOT 분석으로 전략을 도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시적인 환경 분석 방법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적인 환경 분석은 기업의 성장 방향이나 경영 전략에 영향을 미치지만 기업이 통제하지 못하는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자연 등의 환경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거시 환경 분석 방법인 PEST 분석 방법의 형태는 정치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그리고 기술적인 요인을 분석함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이 통제 불가능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기술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환경적인 요인의 형태를 결합하게 되면 PEST 또는 STEP 분석이라고 합니다. PEST 분석의 활용의 형태를 보면은 정치적인 요인의 형태로서는 보면 신규 법안이라든지 국제법이나 정부 정책, 거래 정책이나 압력 단체, 전쟁 등에 따른 형태를 정치적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경제적인 요인의 형태는 가정, 경제, 해외, 세제라든지 유통이나 환율, 유가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되고, 사회적인 요인은 사회적인 트렌드, 인구 통계, 사회적인 견해나 고객 구매 행동이라든지 미디어적인 관점, 종교라든지 윤리적인 문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기술적인 요인의 형태는 경쟁 기술 개발이나 기술의 성숙도, 제조 생산 능력이나 정보통신, 고객 구매 기술이나 특허 지적재산권, 글로벌 트렌드 등이 기술적인 요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SWOT 분석을 위한 전 단계로 PEST 분석을 활용을 하는데요. 이것은 향후 정치적인 요인에 있어서의 기회와 위기 요소는 무엇이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위기와 기회는, 기술적인 요인에 있어서의 위기와 기회는, 사회적인 요인에 있어서의 기회와 위기는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PEST 분석 요인에 대한 대처 방법의 형태로서는 이러한 PEST에는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죠. 즉, 그 말은 불확실성이 낮아진다거나 영향력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은 굉장히 높고 영향력도 높을 때는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불확실성이 낮고 영향력도 낮은 경우에는 무시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향력은 낮은데 불확실성이 높은 것은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PEST 또는 STEP 분석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TEP 분석은 사회, 기술, 경제, 생태, 정치의 5가지 측면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기회와 위협이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은 산업 내의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시적 환경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TEP의 형태는 내부 환경과 운영 환경, 일반 환경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일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영향력이나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운영 환경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거. 그래서 여기 대부분 보면 경쟁 환경이나 시장, 경쟁자 분석이나 고객 분석이 운영 환경에 대한 분석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기업의 성과에 대하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기능, 역량 및 자원, 경영진의 프로파일, 가치, 사실 분석, 방법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STEP에서 S는 사회적인 환경을, T는 기술적인 것을, E는 경제적인 거, 여기서 생태학적인 거, 그리고 P의 형태는 정치적인 형태로 해서 크게 5가지에 대한 분석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사회적 문화적인 형태의 환경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인구 통계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인구 통계적인 형태로 보시게 되면은 출생률이나 사망률, 평균 수명, 따라서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형태의 문제라든지, 또는 사회적 계층 간의 임금 격차나 경제 사회 영역의 인구 비율,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이라든지 연령 분포나 지리적인 분포, 또는 인구 구조나 노동의 유연성의 형태가 여기에 속합니다. 문화적인 태도의 형태는 문맹률이나 교육 수준, 관심이나 믿음 가치, 라이프 스타일이나 인구의 유동성, 사회 계층의 가치 체계, 소비자의 생활, 이러한 것들이 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형태는 다문화 사회 진입의 형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고려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형태는 기술적인 환경 분석입니다. 기술적인 환경 분석에 대한 거는 보유하고 있는 특허라든지, 또는 특허 보호제나 신기술의 형태, 정보기술, 기술 변화의 속도, 기술 클러스터 존재 여부, 서비스 혁신에 대한 정책 지원이라든지 기술 혁신 및 확산, 산업과 경제의 디지털화, 인터넷 기반 기술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인 환경 분석이란 기술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 변화가 프로젝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SNS의 대중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거나 타인의 활동을 관찰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SNS의 대중화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즉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SNS는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끼리 의견을 공유하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 민주주의의 확산이 편리하다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온라인 사생활 침해나 스토킹, 허위 정보 유포, SNS를 통한 성추행, 잊혀질 권리 등과 같은 사회적 부작용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물 인터넷의 확산입니다. 이러한 사물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을 넘어서 사람과 사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의 거의 모든 것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물 인터넷 시장은 약 2014년 253조 원에서 2022년에는 1222조 원으로 약 5배 성장할 것이며, 국내 사물 인터넷 시장은 2014년 2.9조에서 2022년 22.9조 원으로 약 8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물 인터넷 서비스로는 스마트 홈 시스템을 들 수 있는데, 외부에서 원격으로 집안을 온도나 조명, 가스, 전기 등을 조절하거나 사람 기분에 맞게 알맞은 조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외부 침입을 예방할 수 있는 원격의 보안이라든지 휴대용 전자기기와 연동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등 사물 인터넷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물 인터넷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IT 기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 주시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연구 개발을 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의 그림은 스마트 키에 대한 등장입니다. 2016년 국제전자제품 박람회는 마치 가전 박람회가 아닌 모터쇼로 여겨질 정도였는데요. 이는 메르세데스 벤츠, 토요타, 폭스바겐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대거 참여해서 다양한 스마트 키를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스마트카는 현재 자기 진단, 물체 인식, 위치 인식, 기능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운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 자율주행 기술까지 가능하도록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애플의 카플레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 등은
차량 내에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출시된 BMW 7 시리즈는 주행 중에 간단한 손 동작으로 저당, 오디오 음량 조절을 할 수 있는 컨트롤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경제적인 환경 분석입니다. 경제적인 환경 분석이라는 것은 GDP 성장률이나 외환 보유고, 인플레이션율, 수입 배분 수준과 범위, 이자율 금리, 환율, 소기업 대출 수준, 국제 수지, 금융, 재정 정책, 구조 조정, 실업률, 임금 수준, 소비 성향, 가처분 소득 수준, 산업 구조의 변화, 원유가나 금융 시장, 시장이나 경쟁 구조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환경 분석은 시장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러한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고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현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경제 환경의 동향은 소득 수준의 양극화로 인한 중산층의 붕괴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 20년간 중산층이 줄어들면서 소득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2015년 20대의 청년 실업률이 9.2%까지 올라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나아가 연애나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또한 30, 40대는 비정규직의 확산과 조기 은퇴로 인한 실직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OECD가 발표한 보고에서 대한민국 노인의 빈곤율, 즉 중위소득 50% 미만의 비율은 40.6%로 OECD 평균 12.6%의 4배에 달할 만큼 노후 대책 취약합니다. 이는 대부분 노인의 재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재산도 빚을 갚는 데 지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저출산과 1인 가구의 증가, 경제활동과 소비의 위축,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노인의 고독사, 치매 인구 증가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대안으로 제시된 이러한 공유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공유 경제란 2008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로렌스 레식 교수가 주창한 개념으로, 과거 20세기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방식과는 반대로 실물 자산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닌 서로 나눠 쓰는 협력적 소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빌려 쓰고 나눠 쓰면서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 활동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공유 경제 서비스로 집을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쉐어하우스,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와 우버나 한국의 쏘카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회 계획에 대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 자금을 조달받는 크라우드 펀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자전거 공유 서비스, 서울시 같았을 경우에는 따릉이와 같은 이러한 형태의 공유 경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생태학적인 환경 분석이다. 생태적인 환경 분석이다 라는 것은 공기나 수질, 재활용 시설 규모나 에너지원, 제품 수명 주기 발전 단계나 공해 수준, 원자재 대체성, 환경 규제 준수 수준, 원자재 대체성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생태적인 환경 분석은 지구 온난화, 대기 오염, 자연적인 재해 등을 분석하여 목표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냉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과 에너지 절감형 아파트 공급이 건설계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는 아파트의 에너지 효율성이 교통이나 학군, 조경처럼 소비자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추구한 소비자들의 수요에 부응하여 아파트 건설 관련 기업들은 다양한 신소재 개발을 통해 단열 성능을 개선하고 태양열이나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신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환경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전반에 걸쳐 친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친환경적인 라이프 스타일 활용 제품들의 형태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왼쪽은 에코백의 형태를 나타내고 오른쪽은 친환경 접시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은 버려진 옷이라든지 폐현수막이나 목재, 철제 등의 폐기물을 단순히 재사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러한 업사이클링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좋아지면서 관련 시장 규모도 해마다 20% 이상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스위스의 업사이클링 기반 브랜드인 가이탁을 들 수 있는데, 제작 방식은 화물용 트럭 방수포에 디자인을 가미해 새로운 가방을 재탄생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비가 많이 내리는 유럽에서 이러한 방수성이나 내구성, 기소성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치적, 법적인 환경 분석의 형태입니다. 정치적인 환경 분석이라는 것은 개혁 정책이나 규제 기관의 활동, 재산권 보호법 존재 여부,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이요, 투표율이나 동향, 여론이라든지 권력 정책 결정 구조의 성격, 지원 정책, 규제 합리화나 민영화, 무역 장벽 및 자유화, 조세 특허, 통일 남북 경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환경 분석은 정치적인 상황이나 정부의 규제가 법규 변경 및 제한 등이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과 2013년 전시장과 지역 소상공인 살리기를 위해 실시된 대형마트의 월 2회 주말 휴무 의무화라는 정치적 환경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환경 분석 방법의 STEEP의 강점과 약점의 형태를 살펴보면, 강점은 이러한 STEEP 분석은 기업의 환경 분석의 질이 경쟁 우위의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환경 분석은 개념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현재의 기업 업무와 연결이 되어 있으며, 이러한 분석은 핵심적인 의사결정권자의 정보의 니즈를 충족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단점의 형태로는 분석의 결과를 통해 나온 변수들이 구체적으로 끼칠 영향과 그에 대해 기업이 대응책을 해석하기는 다소 어렵다는 것입니다. 모든 요소는 부정확하고 또 불확실성이 높고, 많은 기업이 환경 분석을 단기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종 환경 분석의 가치를 의사결정자들이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다각화된 사업은 환경 분석가로 하여금 환경과 기업의 수많은 상호작용의 역학의 의미를 파악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 작업은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환경 분석에 대한 첫 번째 예는 미래사회의 10가지 트렌드, 메가 트렌드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사회적인 요소로는 생활 환경의 다변화와 다각화, 즉 여가나 문화의 가치가 증대되고 있고, 문화 소비 및 향유 패턴이 변화되고 있고, 가상지능 공간이 활성화되고 있고, 다문화 글로벌 트렌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역할이 확대되고 소비 의사결정권이 강화된 점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인 요소로는 누적된 사회 문제 표출입니다. 즉 고령자 증가 등 인구 구조의 변화나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 양극화, 개인주의화, 건강관리를 위한 새로운 요인의 등장, 공공안전을 위한 요인의 확대입니다. 세 번째 메가 트렌드는 차세대 융합 신기술의 발전이고, 네 번째는 소프트웨어 견인형 산업 구조입니다. 즉 차세대 융합 신기술의 발전은 미래형 IT 컨버전스 진화, 바이오 기술의 활용 영역이 확대되고 과학기술 융합이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견인형 산업 구조는 가상지능 공간 및 접속을 통한 이용권의 확보라든지
인지과학 및 소비자 감성 기반의 기술이 확대되고 있는 것, 그리고 수요 기반의 모바일 컨텐츠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경제적인 요소로는 경제 지초의 글로벌 또는 대형화, 신경제 인프라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자, 분석 사례 두 번째 형태로는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헬스케어 산업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은 스마트 기기 관련 플랫폼이 발전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생체 정보학이 발전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유전자 분석이나 맞춤형 인공장기, 노인 친화적 인터페이스 기술이 발전되고 있다는 거. 이러한 트렌드로 강화된 욕구의 형태는 1대1 맞춤형 서비스의 욕구가 강해지고 있고, 수요자와 모바일 소통 채널 환기 욕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헬스 프로파일 확장의 욕구가 있고, 노년층 질병 및 건강상태 자동 확인 요구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요소의 형태로서는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병원의 대형화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지역 커뮤니티형 비즈니스 발전 등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소의 형태로서는 신종 전염병 및 GMO로 인한 위험이 증대되고 있고, 환경 규제 및 탄소 배출권, 시장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욕구의 변화는 안전 먹거리 확보라든지 주거지나 학교 등을 중심으로 한 클린 환경 조성의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 정치적인 요소로는 원격 의료법 통과와 관련된 갈등이 증대되고 있고, 원격 의료의 필요성 홍보의 욕구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는 거시적인 환경 분석을 할 경우에서는 다음과 같은 양식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즉, 환경의 요인으로 우리는 정치나 법, 경제, 사회문화, 기술, 생태의 형태로 나열을 하고,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이들의 기회와 위협 요인은 무엇인지를 하나의 표의 형태로 정리한 것을 거시적인 환경 분석표라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환경 분석에 있어서의 거시적인 환경 분석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의응답란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